새해를 맞이한 한국과 영국에서 황희찬에 대한 악플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페널티킥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는 울버햄튼 승리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황희찬을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황희찬이 한국에서 가룟 유다로 불린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대부분 손흥민의 페널티킥 실축에 대해 손흥민의 실수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황희찬이 굳이 그렇게 오버하면서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했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해부터 영국에서는 황희찬에게 쏟아진 악성 댓글과 손흥민의 이적이 가장 큰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31일까지 토트넘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약은 물론이고 1년 연장 옵션 발동도 공식 발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지난 24일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활성화해 손흥민을 2026년 6월까지 클럽에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10월 이후 클럽 내부 분위기이고 공식적인 절차와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새해가 되기 전에 연장 옵션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2025년 1월 1일이 되면서 손흥민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현 소속팀과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해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해 사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보스만 룰이 발동됩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전날 내년 여름 손흥민이 체결한 계약이 만료된다. 이론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해외 클럽과 사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보스만 룰을 짚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 메트로는 지난 토트넘과 울버햄튼 경기에서 팬들은 울브스 스타 황희찬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는 것을 돕는 놀라운 순간을 포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모습으로 황희찬이 한국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은 아마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것, 유다 이후 가장 큰 배신, 손흥민은 더 이상 황희찬이 한국을 위해 페널티킥을 차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 다음 국가대표팀 훈련이 흥미로울 것이라는 댓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황희찬의 인스타그램에는 황희찬의 새해 축하 인사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악성 댓글은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 경기 사진에는 여전히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난하면서 페어플레이 합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의 대부분은 대표팀 생활에서 얻은 기밀을 손흥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정말 실망이다. 아무리 프로라도 같은 대표팀 동료인데 뒤에서 몰래 방향을 제시하다니 충격이다. 손흥민의 등 뒤에서 손짓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간첩이 하는 짓이다. 손흥민의 킥 방향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고 크게 놀랐다. 둘 다 골을 넣었으면 가장 좋은 일이 될 뻔했다. 황희찬의 배신으로 엉망이 되었다. 급기야 더 나아가 이걸 가르쳐주다니 민족의 배신자, 가룟 유다일의 최악의 배신 행위이다. 이것은 퇴장을 받아야 하는 반칙이다라는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대표 동료가 평소 손흥민의 킥 방향을 뒤에서 골키퍼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동지를 배신한 기밀 누설이고 간첩행위라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의 악성 댓글에 놀란 울버햄튼 팬들과 많은 한국 축구 팬들도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팬들은 황희찬의 이런 행동에 대해 황희찬이 팀을 구했다. 그는 팀을 위한 행동을 한 것뿐이다라며 칭찬과 변호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몰리뉴 뉴스는 황희찬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이번 사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이 손흥민의 페널티킥 방향을 골키퍼 조세 사에게 정확하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이 사에게 오른쪽으로 다이빙하라고 손짓했다. 토트넘 선수 드라구신이 황희찬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내렸지만 황희찬은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 방향을 알렸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황희찬은 손흥민과 한국 국가대표로 뛰어 손흥민이 평소 왼쪽으로 페널티킥을 차는 습관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의 행동은 팀에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희찬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르쳐준 덕분에 골키퍼 조세사는 페널티킥을 막았고 경기 후에 황희찬을 격하게 껴안으면서 감사를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황희찬이 가르쳐주는 바람에 페널티킥을 실축한 손흥민은 이날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후반 19분 티모 베르너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고 전하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황희찬이 대표팀 동료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면서 황희찬의 행동을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경기에서 가장 큰 순간이었다. 토트넘은 전반기 팀의 성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팬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 실축으로 토트넘 홈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울버햄튼이 페레이라 감독 부임 후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강등권에서 탈출한 것에는 황희찬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 토트넘전은 황희찬이 대표팀 동료 손흥민을 막은 방해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희찬에 대한 악성 댓글이 쏟아지는 와중에 과거 손흥민도 똑같은 경우로 뒤에서 킥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9년 전인 2014-15 시즌 독일 레버쿠젠 시절 구자철이 뛰는 마인츠와의 맞대결에 출전했습니다. 3대1로 레버쿠젠이 앞서던 상황에서 후반 32분 마인츠가 페널티킥을 얻었고 구자철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키커 기준 오른쪽으로 뛰라고 손짓했고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뛰었지만 구자철이 반대편으로 차 성공했습니다. 구자철은 손흥민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내가 사인 보내는 것을 알고 반대로 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직후 황희찬과 손흥민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라졌습니다. 황희찬에 대해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7.1에 푸폼은 평점 7.5로 최고의 평가를 주었습니다. 황희찬의 활약으로 울버햄튼은 리그 17위에 올라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후스코어드닷컴이 평점 5.97, 풋몸의 평점도 6.4에 불과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이런 상황과 별개로 손흥민과 황희찬은 경기 종료 직후 터널안에서 만나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후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찾은 양민혁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양민혁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두 선수의 대화를 듣고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양민혁을 잘 돌보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민혁이가 나를 어려워한다. 말을 못 걸고 있어 내가 항상 먼저 격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영국 BBC는 양민혁에 대한 분석 기사와 김병지 강원FC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양민혁은 이미 런던에 도착한 지 2주가 흘렀다. 현재 그는 에이전트와 함께 토트넘 훈련장 내 숙소에 머물며 영어 수업을 듣고 새 구단이 준비한 신체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강원FC에서 첫 시즌 동안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한 양민혁이 과연 잉글랜드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김병지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양민혁에 대한 기대를 소개했습니다. 김병지는 그는 빠르고 좌우 측면 모두에서 뛸 수 있으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손흥민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골잡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에 가깝다고 덧붙이며 양민혁의 강점과 보완 요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조만간 양민혁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에 대한 악성 댓글은 손흥민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영국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영국인들의 비난까지 받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황희찬에게 이제 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비난까지 하는 한국인들도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새해에는 놀라운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